79번입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일시적인 음의 총공급 충격이 발생한 경우를 분석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서 접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최초 균형점은 A점에서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총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YF라는 국민소득과 P0라는 물가가 달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이 각각 우하향, 우상향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수직인 장기 총공급 곡선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일시적인 음의 총공급 충격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 A점에서 음의 총공급 충격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면 이 단기 총공급 곡선 SAS0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SAS1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이 경제의 균형은 B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 2번에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보기 3번에 단기 총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이 두 개의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B점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1번, 4번, 5번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대응을 할 경우에 이 경제의 균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묻고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죠. 1번부터 보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것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AD 곡선을 AD0에서 AD1으로 우측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확장적 통화정책을 B점에서 실시할 경우에 국민소득은 다시 증가하고, 하지만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보기 1번에서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4번과 보기 5번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확장적으로 실시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긴축적으로 실시하면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B점에서 봤을 때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확장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지만 이 경우 국민소득은 증가하는데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긴축적으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물가는 하락시킬 수 있지만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과 보기 5번은 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0번 문제입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변동이 발생했을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경기 변동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재정지출, 그리고 그에 따른 구축효과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정부지출, 이것도 재정지출의 일종이죠. 이것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 그리고 4번도 역시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 5번도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 안정화 정책 중에 재정정책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고, 1, 2번은 구축효과, 3, 4, 5번은 승수효과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보기 1, 2번과 관련 있는 구축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축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시에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민간 투자가 감소돼서 최초의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보기 1번에서 재정 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구축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감소해서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구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죠.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구축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이자율이 크게 변동을 해도 투자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즉 비탄력적이라면 투자의 감소는 작게 나타날 것이며 구축 효과는 작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부터 5번까지는 정부 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 즉 정부 지출 승수가 이 앞에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보기들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설정을 하고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승수 효과라는 것은 투자나 정부 지출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 그 증가분 또는 감소분의 일정 배수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크게 정액세인 경우와 비례세인 경우로 나눠서 정부 지출 승수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정액세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소득 균형식이죠. 그래서 Y가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 개방경제의 균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액세인 경우에 승수효과를 구해야 되니까 이 소비는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에서 이 세금이 정액세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수입에서는 한계 수입 성향 스몰 m이 이렇게 소득에 곱해진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국민소득, 그리고 한계 수입 성향 곱하기 국민소득을 좌측으로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계수를 넘겨주면 이와 같이 모습이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부 지출 승수는 델타 지분의 델타 Y이니까 바로 1-C 플러스 M분의 1이 정액세일 경우에 정부 지출 승수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례세일 경우에 정부 지출 승수가 도출되어 있는데, 왼쪽과 차이점은 세금 부분, 즉 소비 안에 있어서 가처분 소득을 구할 때 세금 부분이 소득에 비례하는 형식으로 세율 T가 곱해진 TY가 주어져 있다는 점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Y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 계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차이점은 이 1-T가 한계 소비 성향에 곱해진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해진 정액세일 경우에 정부 지출 승수와 비례세일 경우에 정부 지출 승수를 가지고 보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로 돌아와서 보기 3번, 한계 소비 성향, 이것은 우리가 구한 정부 지출 승수에서 C를 의미하죠. 이것이 클수록 정부 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이 C가 크면 오른쪽에서 분모가 작아지죠.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분수인 승수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는 작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보기 4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이것은 한계 수입 성향 스몰 m을 의미하죠. 이 m이 커질수록 정부 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m이 커지면 승수를 보면 알겠지만 분모가 커지죠. 분모가 커지면 전체 승수는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기 5번, 소득세가
비례세보다는 정액세일 경우에 정부 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 위에가 정액세이고 아래가 비례세인데 이 위에 정액세인 경우에 승수효과가 더 크다는 보기죠. 그래서 위아래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한계 소비 성향에 1-t가 곱해져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1-t가 곱해지면 원래의 C보다는 작아지게 되죠. 즉 빼지는 것이 작아지게 되니까 분모는 커지게 됩니다. 즉 비례세일 경우의 승수효과는 정액세일 경우의 승수효과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가 정액세일 경우에 정부 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부터 5번까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정부 지출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는데 1차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가계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그 늘어난 소득 대비 소비인 한계 소비 성향이 더 크다는 이야기는 추가적인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더 커지게 되겠고요. 4번에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 이것은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를 잠식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5번은 비례세일 경우에는 정부 지출 증가 시 1차적으로 가계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세금 자체가 더 크게 거치기 때문에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하는 재원인 가처분 소득 자체가 정액세일 경우보다는 더 작아지게 돼서 정부 지출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작아지게 되죠. 지금까지 2018년도에 시행된 감정평가사 경제학원론 풀이였습니다.